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엽대용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엽대용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엽대용? 네,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이거. 엽대용, 이거. 아, 제 친구 중에 전화를 그렇게 받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실제로 엽대용? 이렇게? 좀 더 높여서. 엽대용? 예, 약간 그렇게 오. 받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이거 친구 옛날에 생각이 나서. 그거 아닌가? 옛날 했던 거. 엽대용? 엽대용? 아무튼 있었는데, 이런 게 옛날엔. 아,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있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엽대용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일까요? 일단 제가 음. 준비한 건 3가지인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면 다른 준비한 이야기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3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는 공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엽띵! 엽대용! 첫 번째 이야기는요, 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요. 먼저 이야기 앞서 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영환자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아주 가끔 헛것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들 중에 몇 살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엄마랑 같이 장을 보러 가는 길인지 보고 돌아오는 길인지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큰 도로 옆에 엄마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맞은편 도보에 엄청 더럽고 이곳저곳 찢겨진 계량한복 같은 걸 입고 머리는 엄청 오랫동안 머리를 안 감은 것처럼 산발이었거든요. 네. 그런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은 그냥 맞은편 도보 한가운데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서 있는 사람한테 시선이 꽂혔죠. 그래서 걸으면서 그 사람을 계속 봤어요. 시선이 가니까.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바로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이면 이제 보통 피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서 있는 사람을 그냥 관통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때는 무섭긴 했는데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연가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너무 어렸어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가위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눌리고 뭐 눌리면서 듣거나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 형체로 여름에 이렇게 아지랑이 피는 것처럼 검은 느낌의 사람 형태로 아지랑이 같은 것도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이제 형체로 그냥 뚜렷하게 봤을 때는 피부가 말도 안 되게 비인간적으로 하얗거나 움직임이 이렇게 걷는 움직임이 아닌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러운 네. 움직임으로 이제 지나가는 연가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이렇게 뭐 학창 시절 20대 초중반까지 간혹 이런 현상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때가 2014년이었어요. 4월인가 5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본가는 이제 경기도에서 사는데 서울로 취업을 하게 돼서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직업 자체가 너무 이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본가에서 처음에는 출퇴근을 했는데 또 새벽 늦게까지 끝나는 날도 있고 했을 때 집에 오는 교통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제 집을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 신림동이랑 봉천동 쪽이 되게 싸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했죠. 근데 이제 제가 군대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가진 돈이 없어서 제가 가진 돈에 맞춰서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봉천역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갔는데 당연히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짜증을 내죠. 다 비싸다고만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좀 약간 짜증을 내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얼마 가지고 있냐. 제가 그때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랬더니 정말 저를 약간 충격받은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그냥 할 말을 잃었다는 듯이 아니 그 돈으로 어떻게 집을 구하냐 하면서 덧웃음을 계속 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집이 너무 급했다 보니까 계속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안 되겠냐. 월세는 비싸도 된다. 근데 보증금 1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 없냐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저를 이제 빤히 보시더니 이렇게 혼잣말로 그때 당시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혼잣말로 아, 이 집은 안 되는데 라고 작게 혼잣말을 했던 집이 있었어요. 꺼내지 그래서- 않으려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냐 당장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나가지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건물주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원룸의 건물주 분한테 전화를 하더니 201호 지금 사람 데려갈 거니까 집에 있지. 그러니까 좀 친해 보이셨어요. 그 건물주님이랑. 집에 있지. 앞에 나와 있어. 지금 갈 거야. 얘기를 했는데 그 건물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멀리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못 들었어요. 근데 계속 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근데 모르겠고 지금 갈 거니까 지금 나와 있어 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를.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랑 그 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랑 3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돼 있었어요. 역세권이었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건물 앞에 건물주님이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건물을 봤는데 건물이 되게 오래돼 보였고 그리고 이제 10년 가까이 전이어서 뭐 다른 집은 이제 도어락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집은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난처한 걸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있어서 좀 말을 아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201호로. 들어갔는데 방이 일단 작긴 했어요. 그리고 100에 월세 20이면 뭐 반지하여도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했을 건데 반지하도 아니었고 2층이었고 그리고 방이 작긴 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간 아예 집에 사람이 안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안 내놨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자마자 저는 이제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었으니까 바로 계약을 하겠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하냐? 100만 원 지금 드릴 수 있으니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입주를 하겠다. 왜냐하면 다음날 출근이 걱정되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달래요. 그때까지 이제 청소를 좀 해놓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 바로 쓰고 본가로 일단 갔어요. 그 회사 차를 빌려가지고 본가로 가서 이제 막 신나게 이제 짐을 싸고 저녁 오후 늦게 연락을 드리니까 청소 끝났다고 와도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잤는데 이제 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되게 깔끔한 편이어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청소를 이렇게 쫙 한번 다시 했어요. 화장실부터 창틀까지.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뒤에 있으면 약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확 나는 거예요. 갑자기 서서히 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구부려가지고 허리를 구부려서 청소를 할 때마다 한 5-6번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보인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 다 하고 짐 다 풀고 옷 정리하고 한 새벽 1-2시쯤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바로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첫 입주한 그 집을 건물 입구부터 201호 앞에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일단 불이 다 꺼져 있었는데 그 방이 새빨간 거예요. 근데 그 정면에 바로 창문이 보이는데 창문에는 창문 뒤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가로등 불빛 너머로 약간 좀 빛이 약간 새어 들어오는 느낌? 그런 상태이고 바닥은 새빨간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근데 신발 벗고 방 안까지 들어가진 않고 꿈속에서도 무서워가지고 신발장에서 신발 안 벗고 신발 신은 상태로 방 안쪽을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서 있는데 뒷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무릎 밑에까지 덮고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요. 조그만 꽃무늬가
같은 거였는데 빨간색 원피스였는데 그 빨간색이 전체가 빨갛지 않고 부분 빨간 상태였는데 한쪽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한 3초 간격으로.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그 칼로 자기 목을 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윽윽 나는 소리는 그을 때마다 입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리고 그을 때마다 피가 정말 와르륵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이 다 피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에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깼어요. 깨고 나서 그날은 이제 거의 잠을 못 잤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그렇고, 왜냐면 출퇴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꿈을 꿨나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겼어요. 넘기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집에서는 뭐 조금 자던 많이 자던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아플 수 있나, 기력이 없을 수도 있나.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거울을 보는데 제 몰골이 많이 아니게 보이더라고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뭐 다크서클은 기본이고 뭐 얼굴도 되게 창백하고 살도 엄청 많이 빠지고 그때 한 10kg 가까이도 빠졌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큰 것들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그 청소를 진짜 자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깔끔하게 하고 사는 편이라. 그래서 거의 하루에 뭐 한두 번 할 정도로 청소기도 맨날 돌리고. 근데 이제 첫 자취다 보니까 약간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또 이제 벌레들이나 꽃가루 막 이제 슬슬 날릴 때여가지고 그날도 청소를 하고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취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냄새가 저도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는데 뭐가 썩으면 나는 냄새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낙취였는데 그 냄새가 서서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확 났다가 그게 한 몇 분 지속되다가 갑자기 서서히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확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1년 가까이. 근데 이제 너무 역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날 때마다 헛구역질을 하면서 제 실제로 화장실에 뛰쳐가서 토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위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눌렸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 가위를 눌리는데 제가 옆으로 누워서 잠이 든 상태에서 가위를 눌렸는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가위 눌리면. 그래서 눈을 떴는데 눈을 떴을 때 제가 보이는 방향이 주방 싱크대 쪽이었어요. 근데 그 주방 싱크대 쪽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 시야가 그 위에까지는 안 보이고 딱 허리 라인 정도까지만 보였어요. 바닥에서부터. 근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싱크대에 앉아가지고. 근데 원피스 같은 걸 입었었는데 무릎이 덮여져 있는 원피스였고 얼룩덜룩한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꿈에서 봤던 그 여자인 거예요. 꿈에서 봤던 그 여자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가위를 하도 많이 눌려가지고 깨는 법도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바로 깼어요. 근데 그 똑같은 가위를 어떤 주 때는 4일 연속 꾼 적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똑같은 가위를 계속 눌렸어요. 또 한 번은 그날도 가위를 눌렀는데 이번에는 그 주방 싱크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 제 방을.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기력도 많이 약하고 몸도 많이 심하게 안 좋아졌을 타이밍이어가지고 가위 깰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제가 이제 방에 진열장이 있었는데 진열장 앞에 쓰더니, 제가 그때 진열장에 피규어를 올려놨었는데 제 피규어를 막 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피규어, 좀 큰 피규어를 들더니 그 상태에서 가만히 멈추더니 이제 저쪽을 이렇게 돌아보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눈 마주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깼어요. 그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기력 없는 와중에. 깨고 나서 진열장을 보니까 가위 눌렸을 때 그 여자가 들었던 피규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근데 제가 그 피규어 되게 안쪽에 넣어가지고, 그 또 진열장이 깊어요. 절대 빠질 수가 없는데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밤을 샜죠.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약한 것들이고요. 센 가위들이 더 있는데, 또 한 번은 가위를 눌렸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을 떴는데. 근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실 불이랑 이런 거 다 소등하고 시침을 하거든요. 예. 근데 가위를 눌렸는데 화장실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물 트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물만 틀었을 때 나는 소리랑 물 틀었을 때 그 물 내리는 방향에 사물을 댔을 때 나는 소리랑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물만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사물을 얹었는지 뭐 자기 손을 댔는지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나서 그날은 뭐 무서운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듣다가 한 30분 정도 들었다가 그냥 다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화장실 갔는데, 보통 이제 폼 클렌징을 세숫대에 놓잖아요. 그리고 샤워기 밑에 바디 클렌저랑 샴푸랑 놓고, 근데 폼 클렌징이 변기통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성격이 원래 물건을 놨을 때 그 자리 그대로 놓거든요. 근데 그게 변기통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1차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변기통 옆에 바디 클렌저인지 그 샴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또 거기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기통과 그 샤워기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변기통 옆에다 둘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제가 되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내가 잘못 놓은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 놓진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옮기고 나서 찝찝한 마음으로 옮기고 나서 그 밑에 변기통 옆에 있던 바디 클렌저인지 샴푸인지 그거까지 집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그 안쪽에 보면 이렇게 물 빠지는 배수구라고 해야 되나? 물 빠지는 데 있잖아요, 바닥에. 근데 거기에 여자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실 청소 되게 자주 하거든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 당시 때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왔던 여자도 없었고 저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분명히 청소할 때 못 봤는데 거기 여자 머리카락이 뭉탱이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제가 주저앉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제 눌렸던 가위랑 연관이 있는 건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집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 자취방에서 잠을 안 자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당시 때 청담동에 이제 자취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뭐 3, 4일은 그 친구네 집에서 자고 집에서는 옷만 갈아입고, 그리고 나머지 뭐 이틀 3일은 본가 가서, 그때는 이제 차가 지급이 됐어가지고 차로 출퇴근했을 때였는데 본가 가서 옷만 갈아입고 그 자취방에서는 잠을 거의 안 잤어요. 근데 정말 친구네 집에서 자든 뭐 본가에서 자든 가위는 안 들리고 뭐 이제 보는다거나 이런 일도 전혀 없었고, 살도 다시 찌워지고 이게 점점 얼굴빛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얼굴로 봤는데도. 그렇게 몇 달을 생활을 했어요. 그 자취방 놔두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연락했던 이성이랑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뭐 생활비도 없고 하고 아끼고 해야 되다 보니까, 같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외박할 일이 생기면 그게 생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자취방에서 자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가 생긴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자주 오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겪었던 일인데, 일단 제 여자친구가 되게 밝아요. 잘 웃고. 근데 그 집에만 있으면 평소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웃질 않은 거야, 얘가. 세상 밝았던 애인데 말도 없어지고, 뭐 어떤 때는 1시간 가까이 계속 멍 때리고 한 곳만 바라봤을 때도 있고. 근데 너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뭐 어디 아파? 물어보면 아무 일 없대요. 근데 또 그러다가 같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하면 또 세상 밝아요. 원래 알던 여자친구처럼. 그 집에서만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같이 이제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깼어요. 깼는데 제 여자친구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정말 눈 뜨고 제 몸을 보면서 제 몸을 정말 세게 꼬집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꿈을 깨서 제가 너 뭐하냐, 왜 꼬집냐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계속 꼬집어요. 근데 그 꼬집었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지금까지 꼬집힘을 당한 거랑 차원이 다르게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갑자기 누워서 등 돌리고 그냥 자요. 근데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보면 너 어제 그랬는데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한대요.
자기는 안 그랬대요. 근데 제가 이게 목류병이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분명히 눈 뜨고 제 몸을 보는 걸 봤거든요. 저랑 눈도 마주치고. 근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똑같은 행동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연애할 때 온몸이 다 피멍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꼬집었으면 온몸이 다 피멍이었고, 그리고 한 번은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자는데 꿈을 꿨는데 처음에 봤던 꿈속에 봤던 그 여자 있잖아요. 가위 눌릴 때 나왔던 여자가 제 배 위에 앉아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실제로 쪼임을 당하는 것처럼 너무 생생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숨이 거의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깼어요. 아파가지고 깼어요. 근데 눈을 뜨니까 여자친구가 제 배 위에 올라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자친구를 밀쳤어요. 너 지금 뭐하냐 했더니 제가 그 짧은 찰나에 저를 목 조를 때 봤던 눈빛이 제가 평소에 알던 그 여자친구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저 꼬집을 때도 그렇고 그런 눈을 하고 저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밀치니까 저를 좀 빤히 째려보더니 좀 시간이 지나도 눈이 돌아오더니 왜 자기를 쳐다보고 있냐요.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앉아있냐요. 기억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방금 내 목 졸랐다 기억 안 나냐 했더니 기억 안 난대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게 그 영가랑 연관돼 있다기보다 그냥 여자친구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집에 있는 시간이 그때 많았었을 텐데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막 온몸에 다 상처고 이러다 보니까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되게 억울해하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근데 나는 이미 차갑게 대하고 헤어지자고까지 하니까 그래서 막 울며불면서 막 잡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헤어졌어요. 네. 결국은 헤어지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이제 연락이 안 오다가 어느 날부턴가 그 친구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 오는 시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이 매번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친구랑 놀고 뭐 새벽 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집에 도착하면 정말 무슨 예약한 것처럼 카톡이 바로 와요. 친구한테. 오늘은 뭐 늦게 들어왔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뭐야? 이거를 일주일에 한 5-6번을 계속 그렇게 카톡을 보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저 집 앞에서 저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또 어떤 날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기 전에 어떤 날은 다른 카톡을 보냈는데 일하고 있을 때 카톡을 보냈는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저희 본가 주소를 읊더니 이 주소로 가서 칼을 들고 가서 너네 엄마 아빠 칼로 해도 되냐 이렇게 갑자기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미친 거네.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전화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원래 욕을 잘 안 하는데 진짜 쌍욕 오만 욕을 다 날렸던 것 같아요. 너 이게 무슨 카톡이냐 그랬더니 그 전화할 때 그 연애했을 때 받았던 얘 톤이 있거든요. 오빠 이 말투가 있어요. 늘 그렇게 받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욕을 막 몇십 분 동안 막 계속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전화 끊긴 줄 알고 제가 여보세요라고 되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집 다시 가고 싶다. 오빠네 집 가도 돼? 가고 싶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전화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바꾸고 그 다음에 그날 제가 잠을 자취방에서 자는데 그날도 과일을 눌렸는데 늘 나왔던 여자가 신발장 옆이 바로 화장실이었는데 신발장 앞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 몇 분 동안 계속 쳐다보더니 씩 웃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물소리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그런 거인 건가 했는데 갑자기 한 10초? 15초 정도 지나더니 이렇게 소리를 갑자기 지르더니 우당탕탕 벼락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충격을 먹어서 깼어요. 가위에서 풀려가지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죠. 화장실 들어갔는데 유리에 붙어 있던 거며 자석으로 붙어 있던 거며 세숫대에 있던 거며 심지어 바닥에 진열해 놨던 이제 샤워 용품들이나 그게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다 떨어졌을 때 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 벼락 같은 소리가. 그러고 나서 한 30분 동안 주저앉아가지고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 그 방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때 그냥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그 청담동에 자취한다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을 법도 한데 그 당시 때는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났어요.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그냥 계속 벌벌 떨었어요. 핸드폰도 못 만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엎드린 상태로. 근데 이제 다음날 눈을 떴는데 뭐가 제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선 같은 게. 그러더니 제 머리카락 움켜쥐고 확 끌어올리는데 제가 엎드린 상태에서 일자로 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일자로 서면 팔을 디디거나 그 일어나는 그 무빙 있잖아요. 근데 엎드린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일자로 섰어요. 그냥 디딤 없이.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바로 집 밖에 그냥 슬리퍼만 신고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왜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 시기가 딱 입주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집주인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죠. 저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저 방 빼겠다. 보증금 돌려달라. 울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저 방 빼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총각 보증금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짐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집을 2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빨리 끝나면 다음 그걸 구하고 나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바로 방을 빼겠다고 하니까 그냥 흔쾌히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몸이 힘들더라도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고 이제 몸도 급격하게 되게 좋아지고 그러고 이제 그 후일담으로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면 그 친구를 원래 친한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번호를 바꾸니까 전 여친이 저한테 연락할 길이 없었을 거잖아요. 뭐 집을 올 법도 했는데 집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개시켜줬던 친구한테 한참 지나서 들은 얘기인데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그 여자친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일이었고요.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버티면서 사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 근데 현실이 무서우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게 네, 더 맞아요. 중요하고 맞아요. 잘 곳이 중요하니까 그런다고는 치는데 여기서 영적인 일도 그렇고 현실 공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도 원래 그랬던 아이가 아닌데 네. 제 집에 많이 이제 출입을 하면서 집에 있던 그 여자 영가랑 뭔가 연관이 돼서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야, 네, 진짜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싼 집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했던 이 집은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집을 안 내놨는데 무작정 보러 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되게 반가워하지 않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집을 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안 들렸는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상했던 거죠. 네, 이 집은 안 되는데 했을 때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이게 네.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옆대용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이 어쨌든 한 편이 나오고 일단 두 가지 이야기는 나중에 합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저도 왜 그러냐면 시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긴 얘기가 아니니까 둘이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했는데 나머지 하나를 못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네. 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거 너무 섬뜩해요.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도 이야기를 들으실 때요, 몰입을 하시는 건 좋아요. 몰입을 하시는 건 좋은데 누구의 잘못이다 잘잘못을 따지시는 것도 뭐 들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내가 저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집에 살면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섬뜩한 일을 많이 겪으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